안녕하세요. 맑은 하천 지킴이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홍제천인데요. 산책을 하시는 분, 자전거를 타시는 분,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네요. 혹시 여러분의 학교나 집 주변에는 하천이 있나요? 있다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해본 적은 있나요? 그럴 땐 어땠어요? 우리 집 주변에 하천이 있어서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던가요? 하천이 가까이 있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인데요. 정작 우리들은 하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면 홍제천 주변으로 도로와 집, 건물들이 들어서 있지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천을 주변으로 마을과 도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4대 문명 발상지가 강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예이죠. 인류 4대 문명 발상지란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강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황하의 황하 문명을 말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고 몸을 씻기도 하고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데 하천은 정말 중요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하천을 이용해서 동식물을 기르기 좋으니 먹을 것도 풍부하고 또 하천에 배를 띄우면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하기에도 편리했겠죠. 그러니 인간의 문명은 하천과 함께 발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서울도 한강이라는 큰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그럼 하천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천은 강과 시내를 다 아우르는 말인데요. 여기 홍제천처럼 비교적 작은 곳은 하천, 한강처럼 큰 곳은 강이라고 합니다. 하천이라는 단어는 물과 관계가 있는 한자인 물하, 네 천자를 써서 하천인데요. 천자를 보세요. 물이 넘실넘실 굽이쳐 흐르는 강물처럼 보이지요? 이 하천을 쭉 따라가면 어디로 이어질까요? 서울의 하천들은 흘러 한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천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하천이 시작된 곳을 발원지라고 하는데요. 보통 깊은 산속의 옹달샘 같은 곳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 태백시의 검룡소라는 샘입니다. 검룡소에서 시작된 물은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를 거쳐 서울까지 무려 514km를 흐르는데요. 서울을 가로지른 다음 서해바다로 흘러갑니다. 서울에는 크고 작은 하천이 40개나 있습니다. 한강처럼 큰 강과 만나게 되는 작은 하천을 지류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한강을 기준으로 할 때 한강과 바로 만나는 하천을 제1지류라고 합니다. 한강의 제1지류에는 홍제천, 봉원천, 중랑천, 안양천, 반포천, 탄천, 성내천, 고덕천, 총 8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옥천 삼교에 있어. 근데 물이 싸우기 세군점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더 끝까지 가는 거야. 홍제천은 종로구에서 시작해 소대문구, 너프구를 지나 한강을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우리 홍제천을 따라서 한강을 가볼까? 좋아! 그리고 이 8개의 제1지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제2지류 하천은 불광천, 청계천, 도봉천, 방학천, 당연천, 우이천, 묵동천, 면목천, 전농천, 시흥천, 도림천, 개화천, 사당천, 양재천, 세곡천,
이렇게 15개의 하천입니다. 그 밖에도 녹번천, 정릉천, 성북천, 가오천, 화계천, 대동천, 봉천천, 대방천, 오류천, 여의천, 월곡천 등이 있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서울에 하천이 많지요? 서울의 하천들처럼 도시 지역에 있는 하천을 도시 하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하천들은 도시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많은 생물들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빌딩과 아스팔트 도로로 가득 찬 도시에서 하천은 거미, 잉어, 청둥오리, 개구리, 수달, 갈대, 뽕나무 등 수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집과 마을, 학교,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듯 생물들은 하천에서 먹이를 찾고 새끼를 키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도시 하천의 기능은 휴식처입니다. 보시다시피 하천은 주민들에게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마땅히 운동할 곳이 없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는 이렇게 양재천이 있어서 산책하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과 산책할 때 주로 하천에 와요. 가족들과 산책하러 하천에 오면 자연도 보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도시 하천의 또 다른 기능은 냉각 효과입니다. 하천은 많은 열을 축적시켜 주변 지역의 온도까지 낮추는 냉각 효과가 있어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줍니다. 과거에는 하천이 많이 오염되기도 했고 또 도로나 주차장도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어 보이지 않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천을 복개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아래는 홍제천이 흐르고 위쪽은 도로라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요. 복개천 위에 건물을 짓기도 하고 주차장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하천의 중요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원래의 하천으로 되돌리는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천을 덮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자 햇살과 바람이 통하게 되어 하천 생태가 되살아나고 도시의 열도 식혀지게 되었습니다. 또 도시 하천의 중요한 기능 중 한 가지는 환경학습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집 가까운 곳에서 자연 생태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바뀌는 동식물과 하천의 모습을 가까이 접하면서 청소년들은 자기도 모르게 생태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하천이 가진 정말 소중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천에 동물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양재천에 너구리가 사는 거를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2, 3학년 정도 그때 들어서 친구들하고 밤에 찾으러 가자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아쉽다 없다 했는데 딱 돌아가려는 찰나 이제 건너편 숲풀에서 이제 눈만 빛나는 너구리를 이 정도 됐나? 이제 발견해서 다 같이 놀라고 막 당시 했던 게임에 나오는 애랑 비슷해서 많이 귀여웠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지금도 오면 생각이 나요. 생태학습이라고 해서 나무 이름 하나, 새 이름 하나를 알게 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사는 마을에 어떤 자연 환경이 있는지를 알고 그 자연 환경을 통해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책이나 영상, 자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오감을 통해 경험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학습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도시 하천은 그 기능이 아주 다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물의 특성상 하천은 상류 지역이 오염되면 하류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비가 오면 도로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 같은 작은 쓰레기들이 하천으로 쉽게 흘러들어가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맑은 하천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맑은 하천을 지키기 위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네요. 우리 모두 내가 사는 지역의 작은 하천부터 관심을 갖고 맑은 하천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줄게!